그리고 저희가 뭐 오늘 또 나온 하나의 소식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의 축구 게임이죠. 피파 시리즈, FC 시리즈로 바뀌었죠. FC 25가 9월 말에 출시가 이제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출시를 앞두고 선수들의 능력치가 공개가 됐는데 조금 이제 애초에 나왔던 1차 공개 데이터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오버롤이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유로파리그에 참가한 선수 중엔 최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아무래도 FC의 후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여러 또 지금 후원을 받는 연맹이나 사무국에서 선수들의 능력치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선수 능력치를 확인해보세요 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홈페이지의 메인 사진으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올라와 있잖아요. 리버풀의 아놀드나 첼시의 파머나 또 맨시티의 포든 그리고 맨유의 마이누, 에스턴빌라의 베일리와 더불어 손흥민 선수가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오버롤은 87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87이라는 오버롤은 FC 25에서 유로파리그에 올 시즌에 참가한 선수 중에 가장 높은 능력치라고 할 수 있어요. UEFA 유로파리그 공식 채널에서 소개를 했는데 맨유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로마를 결국 떠나지 않은 파울로 디발라와 더불어 손흥민 선수가 87의 오버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부 능력치 점수로 봤을 때는 유로파리그 참가 선수 중에 가장 빠른 선수는 누구냐 했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아틀레틱 빌바오의 윌리엄스 선수가 94 그리고 이제 이냐키 윌리엄스가 94 동생 니코 윌리엄스가 93 이 두 윌리엄스 형제가 최고의 속도로 이제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참가 선수들 능력치 중에 슈팅 능력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1위예요. 89점을 받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능력치 1위이자 유로파리그 결정력 1위로 손꼽히고 있으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가장 노리는 우승컵은 분명히 유로파리그 우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로파리그에서 득점왕을 이루면서 우승까지 이루면은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얻게 되고 모든 것들을 얻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 뭐 저희가 오늘 나왔던 이적설 소식이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관심에도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유로파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우승을 못한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간다. 그러면 이 유로파리그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33세가 내년에 된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팀의 오퍼를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가 손흥민 선수의 남은 커리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유로파리그의 능력치를 보면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공동 능력치 1위를 차지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 88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공격 라인 파트너인 제임스 매디슨이 86점으로 2위로 평가를 받았고요. 수비적으로는 맨유로 이적한 지난 시즌에 김민재 선수와 함께 뛰었던 네덜란드 수비수 더리우트가 수비 능력치 85점으로 1위인데 손흥민 선수의 동료죠. 토트넘의 로메로도 85점으로 수비 능력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얘기는 토트넘이 결국에는 결정력 그리고 패싱 능력 수비력에서 모두 최고의 평가를 받은 척추 라인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트넘의 선수들이 이만큼 좋다라는 것은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의 명확한 우승 후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유로파리그가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UEFA 챔피언스리그도 36개 팀 체제로 확대가 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개편이 됐는데 유로파리그도 똑같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로파리그는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에 비해 조금은 이제 위상이나 또 인기가 낮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계속 손흥민 선수 관련 콘텐츠를 유로파리그에서 내놓으면서 관심을 좀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입단 10주년을 맞이한 올 여름에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입단 사진까지도 유로파리그 공식 채널에서 소개를 할 정도로 지금 유로파리그에서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좀 메인 선수로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점, 저희가 이제 FC 25의 능력치가 조금 손흥민 선수의 능력치가 애초 1차 공개 때보다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의 능력치를 받은 선수가 누구인지를 보면요. 일단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음바페가 오버롤 91점이 나왔어요. 음바페가 91점이고 지금 중앙 미드필더로서 발롱도르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받았던 맨시티의 핵심 선수인 로드리도 91점이고 절대적인 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잡이죠. 엘링 홀란드 91점. 현재 FC 25의 최고 능력치 오버롤이 나온 선수 3명은 음바페, 로드리, 홀란 이 3명 91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90점대 선수가 4명이 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이 90점, 또 비니시우스가 90점이고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가 90점. 또 이렇게 레알과 맨시티 선수들, 그러니까 레알과 맨시티 선수가 현재 최고 능력치에 드는 6명의 선수들을 다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손케 듀오를 이뤘던 해리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선수로 90점, 역시 90점으로 굉장히 높은 오버롤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아스널의 주장 마틴 웨데구르가 89점인 것은 조금 사실 손흥민 선수의 능력치가 87점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스날의 최근 우승 경쟁을 이끈 웨데구르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고,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돈나룸마가 89점으로 가장 높았고, 리버풀의 알리송이 돈나룸마와 더불어 현재 세계 골키퍼 능력치 최상단에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티보 크루투아도 이제 오버롤 89점,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89점, 좀 높게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리버풀의 버질 판다이크 89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애초에 처음 이 데이터가 이제 1차 능력치가 나왔을 때는 손흥민 선수도 89점으로 매겨졌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FC 시리즈는 매주 열리는 경기의 활약도에 따라서 능력치를 이제 수정하고 있어요. 그 능력치를 수정해서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뉴캐슬과의 경기에 조금 이제 팀적인 경기력도 좀 안 좋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실시간 능력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결국 출시될 때 능력치가 이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매주 또 FC 게임 시리즈를 즐기실 때는 손흥민 선수의 능력치가 앞으로 활약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FC25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공식 앰버서더로 삼았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직접 모션 캡처를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와 똑같은 움직임을 구현했고, 또 손흥민 선수를 많은 프로모션에도 내세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출시되기 전에 FC25의 탑백 레이팅을 공개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드는 89점을 받았었는데, 시즌 개막 후에 조금 활약도가 좀 이제 들쑥날쑥하면서 내려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능력치가 87점으로 나온 것이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활약에 따라서 충분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프리미어리그 최고 능력치는 앞서 전체 능력치를 소개해드린 대로 맨시티 선수들이 지배하고 있다. 로드리, 홀란, 더브라이너, 그리고 아스널의 웨데고르, 리버풀의 알리송, 그리고 이제 반다이크, 살라, 이런 정도고, 그 다음이 이제 손흥민 선수 때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 선수들이 거의 우승 경쟁을 했던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맨유, 그리고 손흥민 선수라는 것이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타가 이제 손흥민 선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토트넘 선수들 안에서는 최고의 이제 능력치를 받았어요. 87점은 최고의 능력치고, 메디슨이 85점이고, 로메로가 84점인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비카리오 84점, 그리고 포로도 83점, 클루셉스키가 82점으로 좀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 우도기도 82점이니까 전체적으로 FC25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을 이제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꽤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꽤 좋은 게임을 할 수 있다. 다른 강팀들과도 충분히 견져볼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새로 영입된 솔란키도 81점인데 히샬리송과 능력치가 같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점수는 이 능력치는 아마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보가 결정되고, 또 그 과정에는 유로파리그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9월 A매치를 치르고 런던으로 돌아간 손흥민 선수의 9월달 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려 3개의 대회를 소화하게 되는데, 우선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가 오는 주말에 있죠. 추석 연휴의 시작 시점에 열리는데,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명절에 강한 선수다. 이제 한국 팬들이 열심히 응원하면 할수록 또 현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경기는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듯이 손흥민 선수의 이 경기들 한준TV에서 입중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도 킥오프 1시간 전인 저녁 9시부터 경기 전 프리뷰와 다양한 당일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입중계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입중계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 9월달이 왜 중요하냐,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우승을 할 수 있는 그 토너먼트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9월 19일 목요일 새벽 4시, 이때가 챔피언스리그 개막이 열리는 주간인데,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가 각각 이 개막전을 좀 여러 날짜에 걸쳐서
관심도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2라운드부터는 리그 단계 2라운드부터는 같은 주에 열리긴 하지만 개막 라운드는 따로 나눠서 치르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챔스 개막주가 열릴 때 카라바오컵 코벤트리전을 치르게 됩니다. 9월 19일 목요일 새벽 4시에 경기를 하고요. 그리고 9월 21일 토요일 밤 11시에 브렌트포드와 홈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카라바흐와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9월 27일 새벽 4시에 열립니다. 금요일 새벽인데요. 카라바흐는 손흥민 선수가 이미 토트넘에 입단했던 초기에 직접 만나봤고 골도 넣었던 상대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뜻깊은 상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좋은 기억들을 좀 소환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9월의 마지막 경기가 9월 30일 한국 시간 0시 30분 월요일 이제 자정 넘어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맨유 원정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홈 경기가 좀 더 많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코벤트리전은 조금 이제 로테이션이 가동이 되겠죠. 카라바흐전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홈 경기고 또 카라바흐가 아무래도 전력상 약하기 때문에 브렌트포드, 맨유전에 또 아스널전에 리그 경기에 조금 더 주력을 하겠지만 지난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과정 속에서 너무 일찍 컵대회에 탈락했던 것이 좀 후반기에 큰 부담으로 또 오기도 했거든요. 이번 시즌 더블 스쿼드 구축 과정에는 유로파리그 경기 일정도 있지만 그래도 이 컵대회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기들도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는 출전 시간을 가져갈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코벤트리전은 교체 출전할 것 같지만 카라바흐전은 빨리 선발 출전을 했다가 일찌감치 승기를 잡아놓고 교체 아웃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넘어 9월달 일정은 여러모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정말 큰 힘을 보여줘야 되는 경기들이 많다. 유로파리그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 카라바흐와의 경기는 여러모로 많은 초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 상황, 많은 분들이 오늘 나온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앞서서 얘기해 드렸듯이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경기력을 잘 보여줘야 또 더 좋은 팀들의 오퍼가 올 수 있고 또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우승을 하고 챔스에 나가면 손흥민 선수를 연장 계약을 통해서 잡아놓을 수 있겠지만 그걸 못하면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에 최선을 다한 이 활약을 바탕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현재 열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최고의 선수로 꼽혔고 FC25에서 그래도 3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다만 이 한국 축구에서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있어서 이 소식도 지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